방콕 한복판에서 30층 건물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 500세대가 살던 집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자 분노한 주민 5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0m 옆에 있던 똑같은 쌍둥이 건물은 흔들림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 건물을 한국 건설사가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지은 건물 15개가 모두 시한폭탄이다. 중국 측은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죠. 하지만 한 방송 PD가 목숨 걸고 파헤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건설이 태국 5만 명의 목숨을 구한 놀라운 실화가 시작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프로듀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쏨차이, 쏨차이, 당장 나와. 시노타이 아파트가 무너졌어.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23분. 저는 쏨차이, 태국 방송국 채널7의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뭐라고요? 무너졌다고요? 30층 건물이 통째로. 카메라맨은 이미 출발했어. 10분 안에 현장에서 만나. 전화가 끊기자마자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면서도 손이 떨렸죠. 건물 붕괴라는 말을 들으니 5년 전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공사 현장이 무너져 그를 영영 잃었던 그날이요. 기사님, 시노타이 아파트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아이고, 거기 큰일 났다면서요? 라디오에서 난리예요. 기사 아저씨가 엑셀을 밟으며 말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죠.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경 방콕 시내 시노타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전체 붕괴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숫자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자의 본능이 저를 현장으로 이끌었죠. 15분 후 현장에 도착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층짜리 거대한 건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3m 높이의 잔해 더미만 남아 있었거든요. 하늘에는 여전히 콘크리트 먼지가 자욱했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쏨차이, 여기야. 카메라맨 니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구조 현장을 피해 그에게 달려갔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목격자들 말로는 3초였대. 단 3초 만에 30층이 사라졌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3초 만에.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저기 봐. 니란이 가리킨 곳을 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20m 옆에 똑같은 모양의 건물이 멀쩡히 서 있었거든요. 창문 하나 깨지지 않은 채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두 건물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중국 자본 49%가 투자된 시노타이 건설이, 서 있는 건물은 한국의 대림건설이 지은 쌍둥이 건물이었죠. 현장 지휘관님. 잠시만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소방 지휘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2명입니다. 다행히 출근 시간이라 피해가 적었지만 지휘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원인은 파악됐나요? 아직은. 하지만 이상한 건 옆 건물은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집안, 같은 설계인데 말이죠. 그때 중국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은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포커페이스를 만들었죠.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노타이 건설의 부사장 왕제니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집안 침하로 인한 자연재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 옆 건물은 왜 무사한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왕제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죠. 지질 조건이 건물마다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그 한마디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남편이 죽었을 때 건설사는 운이 나빴다고만 했죠. 운이요? 500세대의 집이 무너진 게 운 때문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왕제는 이미 기자회견을 끝내고 차에 올라탔죠. 저는 다시 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한쪽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니란, 우리 옆 건물 주민들 인터뷰해보자. 한국 건설사 쪽? 응.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남편을 앗아간 그 은이라는 거짓말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건물 로비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마치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가득했죠. 정말 무서웠어요. 건물이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창밖을 보니 옆 건물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2층에 사는 주민 수파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흔들림은 전혀 없었나요? 진동은 느꼈죠. 하지만 금방 멈췄어요. 그런데 옆 건물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창밖으로 보이는 잔의 더미를 바라봤죠. 20m, 단 20m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혹시 두 건물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글쎄요. 외관은 똑같았는데 공사할 때부터 달랐어요. 한국 쪽은 뭔가 꼼꼼하다고 할까요? 그때 누군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였죠.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강택수 현장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취재 나오셨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의외로 태국어가 유창했죠. 네. 채널7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강택수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창밖잔의 더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건설인으로서 생명을 지켜야 할 건물이 생명을 앗아갔으니까요.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무사한 건물의 한국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2배로 확인합니다. 2배로요? 네. 설계 도면부터 시공, 자재 하나하나까지요. 특히 기초공사는 3배로 신경 씁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빼곡히 적힌 검사 기록들이었죠. 이게 뭔가요? 매일 작성하는 안전점검 일지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치, 모든 걸 기록하죠. 중국 쪽도 이런 걸 하지 않나요? 강택수 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론. 글쎄요. 그때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건설부 차관이 직접 나온 것 같았죠. 그들은 중국 건설사 관계자들과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니란이 속삭였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표정이 당황스럽다기보다는 곤란해 보였거든요. 30분 후 정부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예상치 못한 지질학적 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건설부 차관 위라사 씨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조사는 얼마나 걸릴 예정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소 6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6개월이요. 그동안 다른 건물들은 안전한가요? 제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위라사 차관이 잠시 멈칫했죠. 물론입니다. 이번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왜 한국 건물은 무사한지 설명해 주시죠. 그것도 조사 대상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5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진실을 덮으려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강택수 소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장님, 혹시 두 건물의 설계가 정말 같았나요?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같았죠.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희는 태국 건축법 기준보다 50% 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있거든요. 교훈이요? 성수대교 아세요? 1994년에 무너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붕괴 사고였죠. 그 이후로 한국 건설사들은 달라졌습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고요. 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보였죠. 중국 쪽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강택수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전 공동 안전 점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지적했죠. 하지만 무시당했습니다. 비용 문제라면서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그 결과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정부에 제출했으니까요. 정부. 또 정부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실을 밝힐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두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20m의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한쪽은 철저한 안전의식으로 지어졌고 한쪽은 비용 절감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쏨차이, 이거 단독 특종감인데? 이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기자혼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더 이상 운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송국으로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어제 사고를 대서특필할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모두가 조용했죠. 쏨차이, 국장님이 찾으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국장실에 들어가자 쿤 아넌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어제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쏨차이, 앉아봐. 무슨 일이신가요? 위에서 연락이 왔어. 이번 사고는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위,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신중하게요. 4명이 죽었는데요. 알아. 하지만 성급한 보도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정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6개월을요. 그동안 또 무너지면 어쩌죠? 안원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답답해.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방송국도 결국 광고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주들 중에는 건설사들도 있죠.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간 회사들이 최근 큰 손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인터뷰는요? 보류야. 당분간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만 보도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 이런 식이었어요. 5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도 방송국은 침묵했죠. 건설사의 압력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공식 보도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쏨차이 PD님이시죠? 만나고 싶습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신가요? 건설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사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일까요? 2시간 후, 저는 방송국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명함을 보니 건설부 건축안전과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라타나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라타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 안전 점검 보고서예요. 원본은 아니고 제가 복사한 거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숨이 막혔죠. 시노타의 아파트 구조 안전 진단 결과 고위험 등급. 이게 정말인가요? 한국 건설팀이 제출한 겁니다. 기초 공사 부실, 콘크리트 강도 미달, 철근 수량 부족.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공사를 계속했죠? 라타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윗선에서 묵살했어요. 중국 측이 재검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거기엔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거든요. 조작했다는 거군요. 증거는 없지만 차관님이 직접 승인 도장을 찍었어요. 위라사 차관. 어제 브리핑에서 6개월 조사를 운운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죠? 라타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그 건물에 살았어요. 다행히 외출 중이어서 무사했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낸 그녀가 고마웠죠. 혹시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중국 건설사와 우리 부서 고위층이 자주 만났어요. 특히 시노타이 부사장 왕젠과 차관님은 거의 매주 골프를 쳤죠. 골프. 부패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사진이 몇 장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왕젠과 위라사 차관이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 서류를 공개하면 제가 준 게 들통날 거예요. 저만 이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중국 쪽 내부에서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카페를 나와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 보도가 막혔다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SNS, 유튜브,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0m의 미스터리, 왜 한 건물만 무너졌나로 정했죠. 하지만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쏨차이 PD님, 조심하세요. 강택수 소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저희 현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PD님에 대해 묻더군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 제 움직임이 파악된 걸까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불 꺼진 시노타의 아파트 잔해가 보였죠. 그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라타나가 준 서류를 며칠 동안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건설팀이 지적한 문제점이 무려 47개나 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기초 공사였습니다. 지하 파일 깊이 15m 부족, 콘크리트 강도 설계 기준 60% 수준. 저는 건축 전문가를 찾아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죠. 전문가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건물이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입주를 허가했던 겁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시노타이 건설 직원이었죠. 저를 선생님이라고만 불러주세요. 신분이 노출되면 큰일 나요. 흑자오통 지역의 한 식당에서 만난 그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불안한 듯 계속 주위를 살폈죠. 왜 저를 찾아오셨죠? 양심이 괴로워서요. 저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6개월 전 한국 팀과 합동 점검할 때 영상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촬영한 거죠.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엄청난 무게로 느껴졌죠. 왜 이걸 갖고 계셨어요? 처음엔 한국팀의 과도한 지적을 반박하려고 찍었어요.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니 그들이 맞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시간 23분짜리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건물 지하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팀 기술자들이 장비를 들고 여기저기를 검사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크랙이 심각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콘크리트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금이 가 있었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보수하면 됩니다. 중국 측 기술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건 구조적 균열입니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국 기준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여기는 태국입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팀은 계속 문제를 지적했고 중국 측은 계속 무시했죠. 그때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택수 소장이었어요. 왕 부사장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당장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강 소장, 당신들 역할은 자문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와 살 건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들은 보고서나 써서 내세요. 영상 후반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돌아간 후 중국 측 간부들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저 한국 놈들, 왜 저렇게 까다로워? 그러게, 저대로 하면 공사비가 2배는 들 거야. 위라사 차관한테 얘기해서 보고서 좀 순화시키자고. 순화. 그들은 위험을 숨기는 걸 순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팀의 경고, 중국 측의 무시, 그리고 정보의 묵인. 이 3박자가 맞아떨어져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였죠. 다음 날, 저는 강택수 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눈앞에서 위험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왜 더 강하게 막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뭔 권한이 있나요? 자문 역할이었을 뿐인데 그의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공식 보고서는 제출했잖아요. 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바뀌었다고요? 저희가 매우 위험이라고 쓴 부분이 주의 필요 정도로 순화되어 있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보고서가 중간에서 조작된 거였죠. 혹시 원본을 갖고 계신가요? 회사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택수 소장이 망설였습니다. 부탁드려요. 이대로는 또 사고가 날 거예요. 긴 침묵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시노타이 건설이 지은 다른 건물들도 긴급 점검한다는 거였죠. 이상하네. 왜 갑자기? 니란이 의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6개월 조사한다더니 왜 갑자기 서두르는 걸까요? 답은 저녁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기상청은 올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40% 많을 것으로. 우기. 그들도 무서운 거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부실 건물들이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부도 건설사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건물이 위험하다는 걸,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눈을 감았다고. 그리고 이제 자연이 그들의 거짓말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우기가 모든 진실을 드러낼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강택수 소장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원본 보고서를 가져왔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가 건넨 건 독일 연구소의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붕괴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샘플 분석 결과예요. 저희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의뢰한 겁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멘트 함유량 설계 기준 대비 30%, 철근 수량 50% 미달.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두부 공정이죠. 중국에서는 이런 부실공사 건물을 두부 찌꺼기 공사라고 부릅니다. 두부처럼 무너지는 건물. 그 표현이 너무나 적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재로 30층을 지을 수 있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콘크리트 속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강택수 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콘크리트는 1제곱센티미터당 240kg을 견뎌야 해요. 하지만 이건 80kg도 버티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버틴 거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말이 맞았네요.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죠. 철근 간격 기준치 2배 초과. 이음새 용접 분량 70%. 이건 건물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라타나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이에요.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서류를 빼낸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직은요?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보낸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설부 창고에 쌓여있는 서류 상자들이었죠. 뭔가요, 이게? 시노타이 건설 관련 서류들이에요. 내일 모두 소각할 예정이래요. 증거 인멸.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가진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작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노타이 건설의 중국인 직원이었죠. 아까 낮에 만난 선생님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장회의라고 합니다. 회계 담당이에요. 왜 저를 찾아오셨죠? 장회의는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봉투 안에는 회계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었죠. 이 차액이 뭐죠? 빼돌린 돈입니다. 자재비로 책정된 돈의 40%가 사라졌어요. 40%. 그러니 콘크리트에 시멘트가 30%밖에 안 들어간 거였군요. 누가 빼돌렸나요? 왕젠 부사장과 그의 태국 파트너들이요. 증거가 있나요? 장회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금 내역서였죠. 홍콩 계좌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왔어요. 받는 사람 이름을 보세요. 위라삿. 건설부 차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저도 가족이 있어요.
이런 건물에 살게 할 수 없죠. 중국에서도 두부 공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위험할 텐데. 이미 각오했습니다. 대신 제 신분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장회의가 떠난 후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부실 설계와 시공, 자재비 착복, 정부 관료의 비리,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 우기가 시작되는 거였죠. 쏨차이, 정부에서 또 발표했어. 니란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시노타이 건설이 지은 건물 5개동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인가요? 그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주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가 들통나는 거겠죠. 저는 영상 편집을 서둘렀습니다. 곧 큰 비가 올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콕 전체를 삼킬 것처럼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비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과 함께요. 우기가 시작되고 3일째, 기상청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태국 중부 지방에 50년 만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이. 100mm. 정상적인 건물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죠. 하물며 두부 공정 건물들은 어떨까요? 저는 시노타이가 지은 다른 건물들을 직접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시내 중심가의 25층 오피스텔이었죠. 어이구, 기자님이세요? 건물 경비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취재차 왔는데요. 건물 상태는 어떤가요? 경비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요? 밤에 건물이 삐걱거려요. 처음엔 바람 소린 줄 알았는데 그가 저를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기둥에 가까이 가자 정말로 소리가 들렸죠. 삐그덕, 삐그덕. 콘크리트가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비 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특히 여기 좀 보세요. 그가 손전등을 비춘 곳에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3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점검 나온다는데 저는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누수가 아니었어요. 건물이 비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두 번째로 간 곳은 외곽의 20층 아파트였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더 심각했죠.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워해요. 입구에서 만난 주민이 하소연했습니다. 왜요?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머리카락만 했는데 지금은 그녀의 집에 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거실 벽을 가로지르는 균열이 손가락 굵기만 했죠. 이사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나요? 돈도 없는데. 서민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갈 곳이 없어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였죠. 쏨차이 PD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건설부 과장급 관료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무슨 뜻인가요?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걸 터뜨리면 패닉이 일어납니다. 그럼 가만히 두라고요? 사람들이 위험한데?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피령을 내리면 어디로 가죠? 수만 명을 수용할 곳이 있나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순 없었죠. 최소한 주민들에게 알릴 권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긴급 대책 회의가 있어요. 진짜 대책을 세울 건가요? 아니면 또 시간 끌기?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위라사 차관은 여전히 문제없다고 우기고 있어요. 하지만 실무진들은 다 알아요. 시한폭탄이라는 걸. 역시나였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고위층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방송국 편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죠. 쏨차이, 집에 가서 쉬지 그래? 안원 국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큰 비가 오기 전에 끝내야 해요.
위에서 또 압력 들어왔어.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알아요. 그래서 개인 채널에 올릴 거예요. 국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넌 해고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5년 전 남편을 잃고 가장 후회했던 건 침묵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새벽 3시 편집을 거의 마치고 있을 때 니란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쏨차이, 큰일이야. 시노타이 아파트 근처 건물에 대피령이 떨어졌어. 뭐? 왜? 기울기 시작했대. 붕괴 위험이 있다고. 벌써 시작된 건가요? 저는 급히 장비를 챙겼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경찰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대피령이야?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건물이 움직여.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25층 건물이 정말로 기울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기울기 시작한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비를 맞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울음소리와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죠. 우리 애가 아직 안에 있어요. 우리 애가? 한 여성이 경찰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 내 아이란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트럭 여러 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가슴에는 대림건설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죠. 저희가 돕겠습니다. 강택수 소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 있어? 현장 지휘관이 의아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건물 구조를 알고 있으니 구조 작업을 도울게요. 한국 건설팀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였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1팀은 동쪽 계단, 2팀은 서쪽.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 강택수 소장의 지휘 아래 한국 직원들이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우는 건물에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PD님은 위험해요. 저도 가야 해요. 이걸 알려야 합니다. 건물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정전으로 어둠에 쌓여 있었고 벽에서는 으드득 소리가 났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못 움직여요. 15층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직원 2명이 거동 불편한 노인을 업고 내려오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곧 나갈 수 있어요. 그들의 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달됐습니다. 20분 동안 한국팀은 15명을 구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층에 갇힌 아이를 구하러 올라갔죠. 삐걱삐걱. 건물이 내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찾았다. 여기 있어. 강택수 소장이 화장실에 숨어있던 8살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그가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푸르릉. 건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빨리. 모두 나가. 1층 로비에서 천장 일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뛰었죠. 건물을 빠져나온 순간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25층 건물이 45도로 기울며 옆 건물에 기대섰어요.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죠. 다 나왔나? 인원 확인. 강택수 소장이 직원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고 구조된 주민들도 전원 무사했죠. 엄마. 구조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비는 더 거세졌고 다른 건물들도 위험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생방송 연결해주세요.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쏨차이. 지금 새벽 5시야. 긴급 속보로 내보내야 해요. 지금 당장. 위에서 허락 안 해줄 텐데. 제 책임으로 할게요. 제발. 5분 후 새벽 뉴스의 긴급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콕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노타이가 지은 건물들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리포트를 이어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5층 건물이 기울어졌고 한국건설팀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주민들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이 방콕에만 5개가 더 있습니다. 카메라가 현장을 비췄습니다. 처참한 광경이 전파를 탔죠. 정부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대피령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 PD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송이 끊길 거라는 신호였죠. 시노타이 건물에 사는 분들,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외침과 함께 방송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죠. 방송 봤어요. 우리 아파트도 시노타이가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도와주세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SNS에서 제 방송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샵 시노타이 대피 해시태그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파트도 위험해요. 정부는 뭐 하고 있나? 한국건설팀이 진짜 영웅이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오전 7시 마침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시노타이가 건설한 5개 건물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발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방송을 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연합해서 구호 활동에 나선 겁니다. 대림, 현대, 삼성, GS, 포스코 다 모였어요. 강택수 소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쟁사잖아요. 이럴 땐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한국건설의 이름으로 돕는 겁니다. 수백 명의 한국건설 인력이 구조와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들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죠. 그날 하루 동안 15,000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추가 사망자도 없었죠.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더 큰 폭우가 예고됐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예보대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50mm. 기록적인 폭우였죠.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새벽 2시 13분, 시노타이가 지은 아파트 3동이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대피한 후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세대가 한순간에 집을 잃었죠. 봤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피소에서 만난 주민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벽에 금이 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정부가, 건설사가,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붕괴 현장 앞에서 자발적인 시위가 시작됐죠. 진실을 밝혀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비를 맞으며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이제 태국 정부도 중국 건설사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죠. 다음 날 오전 국제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BBC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CNN에서 왔습니다. 두부 공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위라사 건설부 차관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도피하려던 위라사 차관이 출국 직전 잡힌 거였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2천만 바트 현금이 나왔죠. 연이어 왕젠 시노타이 부사장도 체포됐습니다. 중국으로 도망가려다 붙잡힌 거였죠. 드디어 시작이군. 강택수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포된 왕젠의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이 발견된 겁니다. 비리 관계자 명단, 매물수수 내역, 그리고 부실공사 지시 문서까지.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이 정도일 줄은 수사 관계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루된 공무원만 47명. 매물 규모는 10억 바트가 넘었으니까요.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정부의 관리 감독 실패를 인정합니다. 모든 책임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시스템을 바꿔라. 시위는 계속됐고 마침내 정부는 건설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건설사들의 선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붕괴된 건물의 잔해 처리를 무료로 도왔고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 건설에도 참여했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나요? 한 이재민이 물었습니다. 같은 건설인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건물은 사람을 지켜야 하는데 한국 직원의 대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시노타이가 지은 모든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시공사는 한국 컨소시엄으로 선정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건설사들이 공식적으로 나서게 된 거였죠. 이번엔 제대로 짓겠습니다. 한국 건설 컨소시엄 대표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송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해고 통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쏨차이, 미안해. 더 이상은 못 맡겠어. 안원 국장이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던 건 방송국이었습니다. 재해고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진실을 보도한 기자를 해고하다니. 채널7 불매운동을 시작한다. 여론이 들끓자 방송국도 당황했습니다. 광고주들이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틀 만에 방송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쏨차이 PD의 해고를 철회하고 오히려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었죠.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위라사 전 차관과 왕젠 부사장을 비롯한 58명이 법정에 섰죠. 피고인들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빼돌린 돈으로 제대로 지었다면 단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왕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재판부는 주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위라삿은 25년, 왕젠은 20년형을 받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건설부 장관의 발표였습니다. 태국 건설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기준이 도입된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의 모델은 한국이었습니다. 성수대교 이후 한국이 만든 안전 시스템을 배우겠습니다. 이제 태국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을 통해 얻은 값비싼 교훈이었죠. 사건이 일단락되고 한 달 후, 저는 강택수 소장과 깊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엔 공식 다큐멘터리를 위한 인터뷰였죠. 한국 건물은 왜 무너지지 않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강택수 소장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겉보기엔 같아도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는 만약을 생각합니다. 만약이요? 만약 100년에 한 번 올 비가 내린다면? 만약 예상보다 강한 바람이 분다면? 모든 만약을 대비하죠. 그가 보여준 도면에는 촘촘한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율입니다. 법적 기준보다 50%더 튼튼하게 짓죠.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성수대교 아시죠? 1994년 10월 21일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 사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 역사의 치욕이자 전환점이었죠. 그날 이후 한국 건설은 달라졌어요. 빨리빨리보다 안전이 우선이 됐죠. 강택수 소장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도 있었죠. 502명이 죽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요. 그는 한국 건설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선 모든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합니다. 공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자재 하나하나를 추적하죠. 중국은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속도와 비용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싸게 지어서 빨리 팔려는 거죠. 두부 공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건물 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었죠. 한국도 과거엔 그랬어요. 하지만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배웠죠.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요. 그때 젊은 한국 기술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3개월이면 끝내는데 우리는 6개월 걸리니까요. 하지만 잠은 편해요. 내가 지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다는 걸 아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한국이 재건축하기로 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벌써 기초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현장 소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보세요. 기초 파일을 박는 깊이부터 달라요.
안반까지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거대한 장비가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15m 박았던 곳에 한국은 30m를 박고 있었죠. 2배나 깊게요? 안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돈이 더 들어도 제대로 해야죠. 옆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비율 확인. 28%입니다. 철근 간격 확인. 기준 충족합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 건설 현장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죠. 저기 있는 게 뭐예요? 제가 한쪽에 쌓인 자재를 가리켰습니다. 품질 검사 대기 자재예요. 모든 자재는 검사를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안 그랬나요? 현장 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트럭에서 바로 타설했어요. 검사고 뭐고 없었죠.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한쪽은 속도를, 한쪽은 안전을 택했던 거죠. 이렇게 지으면 100년은 거뜬히 버팁니다. 100년이요? 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 건물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건설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었던 거죠. 저녁 무렵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태국이 낯설었어요. 한 젊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제2의 고향 같아요. 여기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받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기본의 중요성이에요. 강택수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건물도, 신뢰도요. 붕괴 사고 3개월 후 태국 정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시노타이 건설이 지은 모든 건물의 재건축을 한국 컨소시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15개 건물, 총 8,000세대, 예산만 500억 바트가 넘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입증됐습니다. 기술력과 신뢰성에서 한국이 최고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서밋 건설부 장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부패와 무관한 젊은 개혁파였죠. 일주일 후 대규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이재민은 3,000명이 넘었죠.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한국 컨소시엄 대표가 무대에 섰습니다. 예상과 달리 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죠. 저희가 짓는 건물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터전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실시간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웹사이트가 띄워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했죠. 둘째, 주민 대표가 건설 과정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거든요. 셋째, 100년 보증을 약속합니다. 100년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네, 저희가 짓는 건물은 100년을 책임집니다. 이게 한국 건설의 자신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했던 주민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죠. 질문 있으신가요? 정말 믿어도 되나요? 또 속으면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김상철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안전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거만했던 중국 건설사와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설명회가 끝나고 저는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주민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제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측의 방해가 시작된 거죠. 한국 기업도 믿을 수 없다. 갑자기 나타난 시위대가 공사 현장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과잉 설계로 돈만 뜯어갈 것이다. 조사해보니 중국 기업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대응은 의외였죠. 그분들도 초대하세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김상철 대표는 시위대를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걸 보여준 거죠. 이게 기초공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성실한 설명에 시위대도 당황했습니다. 그들도 차이를 느꼈거든요.
결국 가짜 시위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홍보 효과만 톡톡히 본 셈이었죠. 한 달 후, 첫 번째 건물의 기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벌써요?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중국은 전체 공사를 3개월 만에 끝냈는데, 한국은 기초만 한 달이 걸렸으니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두르면 나중에 후회해요. 현장 소장의 설명에 주민들도 이해했습니다. 빠른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엔 주민 대표들이 직접 참관했죠. 시멘트 비율 28.5% 확인, 온도 24도, 습도 65%, 최적 조건입니다. 모든 수치가 전광판에 표시됐습니다. 주민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와, 정말 과학적이네요. 중국은 그냥 대충 부었는데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집을 짓고 있어. 너희가 살 튼튼한 집을. 정말 안 무너져요? 그럼 아저씨가 보증할게. 한국 직원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주민들의 마음을 열었죠. 저녁이 되면 한국 직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현지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죠. 김치볶음밥에 똠얌 스프라니 문화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소통의 장이 된 거죠. 2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다르네.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해. 비 와도 일하더라고. 대단해. 한국 건설팀의 성실함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층씩 튼튼하게 올라갔죠. 이 속도면 1년 걸리겠네요. 괜찮아요. 제대로 지어주는 게 중요하죠. 이제 주민들도 빨리빨리보다 튼튼하게를 원하게 됐습니다. 의식이 바뀐 거죠. 그날 저녁, 저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콘크리트 한 삽, 철근 하나하나에 담고 있었다.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뜻밖의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을 직접 보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한국국토교통부와 건설협회의 공동 초청이었습니다. 태국 언론인과 정부 관계자, 주민 대표 30명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건설협회 직원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들의 첫 인상은 단정하고 친절했죠. 첫 번째 일정은 건설안전교육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건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곳입니다. 거대한 실습장에는 각종 위험 상황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VR 기기를 쓰니 건설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아, 너무 실감나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미리 체험하고 대비합니다. 사고는 0.1초의 방심에서 옵니다. 교육 내용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초 안전부터 응급처치까지 모든 걸 배웠죠. 한국은 1년에 건설 사고로 몇 명이나 죽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428명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죠.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개선하려는 자세였죠. 다음 날 서울 도심의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4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현장입니다. 50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현장의 정돈된 모습이었죠. 왜 이렇게 깨끗해요? 태국 정부 관계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안전은 정리정돈에서 시작합니다. 어지러운 현장은 사고를 부릅니다. 모든 자재가 칸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통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주민 대표 한 분이 가리킨 곳에는 전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안전 점수 98점, 무사고 연속 일수 237일. 매일 안전을 점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경쟁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위해서죠. 그때 점심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 우리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죠. 한국은 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세요. 깨끗한 식당,
정갈한 음식, 그리고 여유로운 휴식 시간. 태국의 건설 현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근로자가 행복해야 좋은 건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안전의 일부죠. 세 번째 날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성수대교 추모공원이었죠. 1994년 10월 21일, 이곳에서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모비 앞에서 안내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부실공사와 무리한 설계 변경이 원인이었죠. 한국 건설의 가장 부끄러운 날입니다. 추모비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꽃이 놓여 있는 걸 보니 아직도 찾는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이 사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강택수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이 연수에 합류한 거였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총사와 감리가 분리됐고 안전 점검이 의무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의식이 바뀌었죠. 그는 추모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건설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국에서 온 우리 모두가 뭔가를 느꼈죠. 한국도 실패했군요. 서밋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물산 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미래 건설 기술을 연구합니다. 거대한 실험동에서는 지진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도 7.0 지진에도 견디는 설계를 개발 중입니다. 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대비해야죠. 또 다른 실험실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실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의 3배 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럼 비용도 3배? 1.5배 정도예요. 기술로 비용을 낮추는 거죠.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이것이 한국 건설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국건설협 회장이 물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서밋 장관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설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협회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건설. 그것이 진정한 발전입니다.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나라는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실패를 인정하고 바꿨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나누고 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신뢰를 쌓고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태국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었죠. 한국 컨소시엄이 재건축한 첫 번째 아파트가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높이의 건물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드디어 이사 간다. 이재민 대피소에서 만난 수티차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년이 길게 느껴지셨죠? 아니에요. 제대로 지어주니까 기다릴 만했어요. 입주식 날,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팀과 함께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완디 크랍,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김상철 대표가 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1년 사이 그의 태국어는 많이 늘었죠. 이 건물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한국과 태국의 신뢰로 지은 약속입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주민들이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와, 넓다. 창문이 튼튼해 보여.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수티차 할머니를 따라 15층 그녀의 새 집으로 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놓여요. 이제 비가 와도 안 무서워요. 할머니가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튼튼한 벽이 주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듯했죠. 그때 강택수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그가 가져온 건 두꺼운 매뉴얼이었습니다. 뭐예요? 집 사용 설명서예요. 관리 방법부터 비상시 대피로까지 다 들어있어요. 한국 건설팀은 건물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사는 방법까지 알려준 거죠. 오후에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태국 건설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서밋 건설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1년 전 비극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희망을 봅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배웠고 이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그의 말대로 태국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축법이 시행됐고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죠. 특히 감사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장관이 무대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저였죠. 쏨차이 PD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겁니다.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뜻밖의 표창장을 받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방송을 포기하려 했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니.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태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죠. 김치 팟타이라니, 막걸리에 또미암을 타다니,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일한 한국인과 태국인들은 이미 가족 같았죠. 쏨차이 PD님, 김상철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언제 방송되나요? 다음 주에요. 제목은 20m의 기적,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다입니다. 멋진 제목이네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떻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나 싶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정직하게 했어요. 약속한 건 지키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통했죠.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신뢰란 그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쌓으면 단단해지는 것. 일주일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죠. 태국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 경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한국 건설팀에게 감사하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시청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방송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쏨차이 PD의 다큐멘터리가 아시아 방송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힌 모든 분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한국 건설팀과 함께 받고 싶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강택수 소장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 걸 봤죠. 지금 방콕에는 15개의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의 기술과 철학으로 지어지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태국 사람들은 안전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것.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석양에 반짝였죠.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요. 더 이상 운이라는 거짓말에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건설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무너진 건물 위에 새로운 희망이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튼튼한 토대 위에서요. 지금까지 방콕 건물 붕괴 사고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무너진 건물보다 더 처참했던 건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의 진정성과 태국인들의 용기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냈죠.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미래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